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값비싼 염색약도 독한 화학 성분도 필요 없고 한 달에 5,000원도 채 들지 않는 비용으로 새치를 다시 건강하고 짙게 가꿀 수 있는 생강에 소박하지만 강력한 비결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 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섰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간 익숙했던 내 얼굴 아래로 날마다 한두 가닥씩 늘어가는 흰머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제 막 염색을 마쳤는데도 오늘 벌써 머리뿌리에서 하얀 점들이 듬성듬성 보이는 것 같죠? 매달 미용실에 가서 몇 시간씩 앉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독한 염색약 냄새를 참고 두피가 따가워도 불과 3주만 지나면 다시 흰색이 고개를 내밉니다. 그 슬픔은 요란하게 터져나오지 않지만 마음속에 조용하고 무겁게 자리 잡습니다. 매년 우리 한국인들은 염색약, 발모 세럼, 탈모 방지 및 새치 방지 샴푸에 수조 원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광고는 언제나 화려하고 모델들은 검고 굵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뽐내지만 정작 새치나 탈모로 고민하며 외출 시 자신감을 잃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모든 제품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왜 미용실은 정기적으로 염색을 하러 오는 50대 이상의 손님들로 늘 북새통을 이루는 것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장품을 멀리하거나 염색약을 싫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며 지금 사용하고 계신 모든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네 평범한 주방에 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재료들로 스스로 머리카락을 돌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을 열어드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그저 귀에 솔깃한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동양 전통의학에 오랫동안 기록되어 왔으며 현대 연구에서도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 순환과 두피 건강에 이롭다고 시사된 검증된 방법입니다. 3년 넘게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상담하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야 했던 사실은 흰머리와 탈모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혈액, 간, 신장, 그리고 잠 못 이루던 수많은 밤들, 자녀와 손주 걱정으로 보냈던 시간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저는 단순히 머리에 무엇을 바르면 덜 휘어질까? 라는 고민을 넘어 여러분과 함께 온전한 여정을 동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50세 이후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머리카락에 관한 3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탐구할 것입니다. 첫째,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생강과 코코넛 오일 팩의 상세한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왜 작은 생강 한 알과 약간의 코코넛 오일만으로도 두피를 따뜻하게 하고 모근을 튼튼하게 하여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더 짙어질 기회를 얻게 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해져 사랑하는 자손들과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도록 돕는 식사법, 수면법, 그리고 생활 방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제가 값비싼 약 없이도 오래 살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을 계속 공유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생강과 코코넛 오일 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하면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올바르게 하면 얼마 만에 변화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만 틀려도 효과가 크게 반감되거나 심지어 두피에 역효과를 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이 비법을 저는 생강 온열 앤드 코코넛 오일 모낭 회복 팩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간단해 보이지만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차가운 두피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이 모근으로 올라가기 힘든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두피를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코코넛 오일을 영양 전달차로 사용하여 생강의 유효 성분이 모낭 깊숙이 도달하게 돕는 것입니다. 셋째, 규칙적인 관리 의식을 통해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잘 반응한다면 이전보다 더 짙은 색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방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생강을 고를 때는 껍질이 매끈하고 향이 적은 어린 생강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껍질이 거칠고 진한 황색을 띠며 들었을 때 묵직하고 코끝에 댔을 때 톡 쏘는 강한 향이 나는 늙은 생강을 골라주십시오. 이유는 간단합니다. 늙은 생강은 정유 성분과 활성 성분이 더 많아 온열 효과와 순환 촉진 능력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의 연구자들은 생강의 매운 성분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미세 혈관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코코넛 오일은 저온에서 가공되어 천연 영양소가 최대한 보존된 엑스트라 버진 냉압착 오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코코넛 오일에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와 피부 표면과 머리카락에 아주 잘 침투하는 지방산인 라우르산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생강이 두피를 깨우는 활기찬 알람이라면 코코넛 오일은 각 모낭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어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유지하며 생강의 활성 성분이 더 깊이 스며들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휴식 같은 향을 더하고 싶다면 자몽이나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준비해도 좋지만 이는 부차적인 것이므로 없어도 무방합니다. 주방 테이블 위에는 내열 용기 하나, 숟가락 하나, 두꺼운 면수건, 중탕을 위한 작은 냄비, 그리고 살이 넓은 빈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 복잡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인 비율입니다. 이 부분은 추측으로 넘기지 마세요. 제가 수많은 시도를 통해 발견한 대다수에게 적합한 황금 비율은 득깬 생강과 코코넛 오일이 1, 2 비율입니다. 즉, 생강 1숟가락에 코코넛 오일 2숟가락입니다. 혹 더 많은 양을 사용하시더라도 두피가 너무 뜨겁지 않도록 생강이 항상 오일보다 적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만드는 법은 간단하지만 손을 위한 짧은 운동이라 생각하고 천천히 정성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강 껍질을 벗기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닦습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절구에 찍거나 믹서기에 곱게 갑니다. 목표는 생강을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 내부의 정유와 활성 성분이 충분히 방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절구 뚜껑을 열었을 때 생강향이 강하게 올라오면 좋은 신호입니다. 그 다음 생강을 용기에 담고 적정량의 코코넛 오일을 넣은 뒤 생강과 오일이 잘 어우러질 때까지 숟가락으로 섞습니다. 자몽이나 로즈마리 오일이 있다면 이 시점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가볍게 젓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위한 영양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놓치시는 작은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혼합물이 차가울 때 바르지 마십시오. 두피와 미세혈관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따뜻해지면 모공이 열리고 혈액순환이 강력해집니다. 따라서 생강과 코코넛 오일이 담긴 용기를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에 넣어 중탕으로 데우십시오.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목표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에서 45도 정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온도계는 필요 없습니다. 혼합물 한 방울을 손목에 떨어뜨려 보았을 때 데이지 않을 정도로 기분 좋게 따뜻하면 적당합니다. 바르기 전에 두피를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머리에 먼지나 유분이 많이 쌓였다면 미온수와 순한 샴푸로 가볍게 머리를 감은 뒤 물기를 닦아 머리카락이 약간 촉촉한 상태로 둡니다. 깨끗한 두피는 피지나 먼지에 방해받지 않고 생강과 코코넛 오일의 흡수를 돕습니다. 많은 분이 이 단계를 생략하고 지저분한 머리에 발랐다가 별 차이 없네 라고 하시는데 이는 딱딱하게 굳은 진흙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 물이 깊이 스며들기 어렵습니다. 바르기 시작할 때는 미용사가 염색 준비를 하듯 머리카락을 작은 가르마로 나눕니다.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혼합물을 각 두피 라인에 가볍게 찍어 바릅니다. 흰머리가 많거나 머리카락이 얇아진 부위를 우선으로 하되 뒷목 부분도 잊지 마십시오. 이 부위는 소홀하기 쉽지만 머리 쪽 혈액순환에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뒤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사지입니다. 두피 마사지는 두피가 붉어질 정도로 강하게 긁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더 얇고 민감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세 단어를 강조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고르게. 손가락 끝을 두피에 대고 이마에서 정수리로, 그 다음 뒷목으로
다시 양력관자놀이로 작은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움직임은 항상 둥글고 연속적이어야 하며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마사지 하십시오. 그동안 두피가 점차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이며 어떤 분들은 머리 쪽으로 혈액이 잘 전달되어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두피 마사지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 부위의 온도를 1도만 높여도 혈류량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모낭 주변 세포의 활동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사지 후에는 뜨거운 물에 적셔 꽉 짠 두꺼운 면 수건으로 머리를 감쌉니다. 샤워 캡이 있다면 그 위에 덧써서 온기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느낌은 미용실의 가열 기구 아래 앉아 있을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등을 편안히 기대고 조용한 공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팩 시간은 20분에서 30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걱정거리를 찾아 헤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중 30분 동안 천천히 사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허리를 펴고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십시오.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돌보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다 되면 욕실로 가서 미온수로 머리를 헹굽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끊어지기 쉬우므로 피하십시오. 머리카락이 잘 떡지거나 오일이 잘 씻기지 않는 편이라면 사과 식초를 물에 약간 희석해 마지막에 헹구십시오. 희석된 식초는 잔여 유분을 제거하고 두피의 산도 균형을 도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하고 엉킴을 방지합니다. 그 후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리듯 말리시고 강하게 비비지 마십시오. 많은 분이 저에게 묻는 질문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는 게 좋습니까? 입니다. 50세 이상은 두피가 얇아지고 민감해지기 시작하므로 매일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장 적당한 빈도는 일주일에 3번, 잠자기 전 저녁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짧은 기간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적응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면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피가 덜 건조해지고 가려움이 줄어들며 빗질이나 샴푸 시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숱이 적은 부위에 새로 나는 잔머리가 더 튼튼해 보입니다. 한 번의 염색처럼 즉시 검게 변하지는 않지만 두피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장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됩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려야 할 점은 이것은 염색약이 아니며 하룻밤 사이의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시간이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며 결과는 각자의 체질, 전신 건강, 생활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규칙적인 의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빨리 검게 만들어야지 라고 조급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꾸준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에 관해서 저는 환자들에게 반응 테스트 단계를 절대 거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두피 전체에 바르기 전에 생강과 코코넛 오일 혼합물을 귀 뒤쪽이나 손목 안쪽의 좁은 부위에 소량 발라보십시오. 약 24시간 동안 그대로 둡니다. 그동안 피부가 붉어지거나 두드러기가 나지 않고 가렵거나 따갑지 않다면 두피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자극 징후가 보이면 즉시 닦아내고 두피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건선, 습진, 심한 곰팡이성 지루염 등 두피 질환이 있거나 여러 화장품에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은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시고 아주 좁은 부위에만 시험해 보거나 의사가 권장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현재 탈모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을 사용 중이라면 생강과 코코넛 오일이 천연이라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함부로 약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가 없는 것은 아니며 모든 치료의 변화는 반드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강과 코코넛 오일 팩을 현대의학적 치료를 돕는 보조적인 두피 건강 관리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환자들에게 생강 사용법을 지도하면서 제가 목격한 것은 공식을 정확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한 몇 가지 실수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보시다시피 방법은 어렵지 않고 재료도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 작은 디테일을 잘못하면 효과가 크게 줄어들고 심지어 두피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생강을 머리카락에 사용할 때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4가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처음부터 피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는 생강즙이나 시중에서 파는 생강 가루를 두피에 직접 바르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천연이라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 생강은 매우 맵고 자극적이어서 화끈거림, 붉어짐, 가려움, 발진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시판 생강 가루는 여러 번 열 처리가 되어 귀한 정유 성분은 사라지고 자극적인 성분만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신선한 생강을 찧어 살짝 데우고 항상 베이스 오일과 섞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생강을 오일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강은 강한 온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얇은 두피에 직접 닿으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따가워질 수 있습니다. 생강의 유효 성분을 감싸서 더 깊이 전달하고 두피를 진정시키며 보호해줄 코코넛 오일 같은 부드럽고 안전한 오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너무 강하게 마사지하거나 빗이나 손톱으로 두피를 긁는 것입니다. 이는 두피에 상처를 입히고 보호층을 파괴하며 모낭을 약하게 만들어 머리카락을 더 빠지게 할 뿐입니다. 올바른 마사지는 부드러운 손가락 끝을 이용해 두피를 어루만지듯 천천히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내킬 때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고 내일 잊어버리고 다음 주에나 다시 생각나서 하면서 효과가 없네라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머리카락도 나무와 같아서 건강해지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중 며칠을 고정적으로 정해 자신과의 소중한 약속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은 생강은 보조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탈모,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등으로 치료 중이라면 생강이 좋다 하는 이유만으로 약이나 의사의 진료를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천연요법과 현대의학은 함께 가야 하며 그래야 몸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작은 생강 한 알과 코코넛 오일 한 그릇이 두피를 따뜻하게 하고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법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동양의학과 현대의학에서 모두 언급하는 아주 일상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냉기를 몰아내며 기혈순환을 돕는 약재로 여겨집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이 두피와 심장, 그리고 다른 장기들로 더 잘 흐르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신의 꽃이라 불리며 내부의 정열 상태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기혈이 잘 통하고 장기가 영양을 잘 공급받으면 머리카락도 노화가 늦춰지고 덜 건조하며 덜 끊어질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강에는 매운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미세혈관을 가볍게 확장해 해당 부위의 혈류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강을 따뜻하게 데워 코코넛 오일과 섞어 두피에 마사지하면 해당 부위가 따뜻해지며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혈액이 모낭으로 더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코코넛 오일은 비타민 E와 머리카락에 잘 밀착되는 지방이 풍부해 수분을 유지하고 두피를 건조와 자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단순히 말해 생강은 혈액의 흐름을 깨우는 아궁이고 코코넛 오일은 이를 부드럽게 감싸 기르는 물주기입니다. 올바르게 결합하면 하룻밤 사이에 흰머리를 검게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두피가 점차 건강해지고 새로 날 머리카락이 더 단단하며 덜 빠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짙어지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피에 바르는 것에만 그치고 몸 안의 상태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의 잎에만 물을 주고 토양을 돌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흰머리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의 운명을 은밀하게 결정짓고 있는 것일까요? 머리카락 한 가닥은 작아 보이지만
그 뒤에는 매우 정교한 영양 공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두피 속 모낭에서 자랍니다. 모낭이 건강하려면 깨끗하고 풍부한 혈액이 고르게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전통의학에서는 모발은 혈액의 나머지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혈액은 심장, 뇌, 간, 신장을 먼저 먹여 살려야 하며 남은 부분이 머리카락과 손톱으로 갑니다. 혈액이 부족하거나 질이 낮을 때 몸은 이 남는 부분부터 가장 먼저 줄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휘어지고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간과 신장은 두 개의 주요 공장 역할을 합니다. 간은 유해 물질을 걸러내고 혈액 성분을 조절합니다. 신장은 물과 많은 미네랄을 조절하며 동양의학에서는 뼈와 머리카락의 근본으로 여겨집니다. 술, 기름진 음식, 과도한 설탕과 소금, 운동 부족 등은 장기적으로 간과 신장을 지치게 하고 머리카락을 기르는 혈액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조용한 도둑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생존에 필수적인 장기의 혈액을 우선 배분하고 두피와 머리카락은 뒤로 밀려납니다. 늦은 취침 시간을 넘기는 습관은 간과 신장이 휴식하고 회복할 충분한 시간을 빼앗습니다. 채소와 견과류는 부족하고 고기 지방 가공식품 당류가 많은 식단은 혈액과 모발 세포에 필요한 철분, 아연, 비타민 B군 결핍을 초래합니다. 유전적으로 새치가 빨리 생길 수도 있지만 매일의 식사, 수면, 생활 방식이 흰머리의 진행 속도를 결정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 앞에 앉아 있다면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 밤 12시 이후에 자주 깨어 계십니까? 일주일에 제대로 된 녹색 채소를 몇 끼나 드십니까?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해 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매일 커피, 음료수, 술을 얼마나 드십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털어놓지 못한 걱정거리가 얼마나 쌓여 있습니까? 만약 대부분의 대답이 그렇다라면 여러분의 흰머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 아래에서는 간, 신장, 혈액, 그리고 신경계가 조용히 보살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흰머리와 탈모가 혈액, 간, 신장, 수면 및 감정의 불균형이 겉으로 드러난 신호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자신의 머리카락을 무력하게만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머리카락에서 시작해 점차 삶까지 변화시킨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전 외곽에 사시는 68세 유 할머니입니다. 양옆 관자놀이가 거의 다 휘었고 머리카락이 너무 얇아 햇빛 아래 나가면 두피가 훤히 보일 정도였습니다. 잠들기도 어렵고 밤중에 자주 깨셨으며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피곤해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일주일에 3번 생강 코코넛 오일 팩을 하고 자기 전 따뜻한 생강물에 족욕을 하며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정도 뒤 할머니는 머리가 아주 검어지지는 않았지만 훨씬 깊게 잠을 자게 되었고 아침에 머리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주째가 되자 할머니는 웃으며 관자놀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잔머리가 올라오는데 예전처럼 하얗지 않아요. 저에게 그것은 기혈이 잘 순환되고 뇌와 두피에 영양이 고르게 전달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둘째는 서울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34세 민정 씨입니다. 결산 시즌마다 2-3시간밖에 못 자고 커피를 달고 살았더니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흰머리가 듬성듬성 생겼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야근을 줄이고 자기 전 5분간 천천히 호흡할 것, 그리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아침에 따뜻한 생강차를 마실 것을 제안했습니다. 3주 후, 그녀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두통과 짜증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자 탈모가 줄었고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희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려야 생강도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요. 셋째는 인천 근처에 사시는 70대 박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농담조로 내 머리는 이미 다 휘었으니 더 빠져서 두피만 안 드러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얇은 두피를 고려해 더 순한 농도의 생강팩을 권하고 식단에 검은 깨와 검은 콩을 추가하고 술과 짠 음식을 줄이게 했습니다. 석 달 뒤 머리카락이 젊은 시절처럼 검어지지는 않았지만 두피 가려움이 사라졌고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들을 만날 때 당당하게 모자를 벗게 되셨습니다. 때로는 이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한 사람이 자신의 머리카락과 정신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생강과 코코넛 오일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아주 훌륭한 조력자가 되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자고 살아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머리카락은 내부 건강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머리카락과 몸을 동시에 기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우리 몸을 큰 정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머리카락은 꽃이고 겉에 바르는 생강은 입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꽃이 건강하려면 땅이 좋아야 하고 물이 깨끗해야 하며 공기가 맑아야 합니다. 여기서 땅, 물, 공기는 여러분의 일상 식사, 수분 섭취, 수면, 그리고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생강팩은 열심히 하면서도 밤늦게 식사하고 술을 마시며 자정넘게 깨어있고 아침을 거른 채 커피만 마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불공정 계약입니다. 겉에서는 기르려 애쓰는데 안에서는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먹는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동양의학에서는 검은색 음식들을 신장과 머리카락의 친한 친구로 여겼습니다. 검은 깨는 작지만 칼슘, 아연, 그리고 뼈와 혈액을 건강하게 하고 모근을 잘 기르게 돕는 여러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검은 콩 또한 신장의 원활한 활동을 돕고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그저 볶은 검은 깨를 가루내어 아침마다 식물성 우유에 한 숟가락 타서 마시거나 일주일에 몇 번 싱거운 검은 콩죽이나 콩조림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머리카락에 조용히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한 녹색 채소와 통곡물은 간과 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상추 같은 채소는 식이섬유가 많아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현미나 통곡물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습니다. 간이 휴식을 취하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머리카락으로 가는 혈류의 질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튀긴 음식, 육류의 지방, 가공육을 과하게 먹고 술과 담배를 즐기면 간과 신장은 몇 배로 더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몸은 심장, 뇌, 폐를 먼저 살리려 하고 머리카락은 늘 배급이 끊기는 첫 번째 부위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 끊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 조금씩 줄여나가면 몸은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둘째는 마시는 일입니다. 아침을 아이스 커피나 찬물로 시작하는 대신 체질에 맞는다면 따뜻한 생강 꿀차를 한 잔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생강 몇 조각을 살짝 끓여 미지근하게 식힌 뒤 꿀 한 숟가락을 넣으면 속이 따뜻해지고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어 몸이 차분하게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당뇨가 없으시고 위궤양이 없으며 의사로부터 생강이나 꿀을 피하라는 말을 듣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주 편안한 선택입니다. 만약 복합적인 기저질환이 있거나 많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매일 마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동시에 얼음물, 탄산음료, 설탕이 든 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화계를 수축시키고 간이 과도한 당분을 처리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혈관에 영향을 주고 머리카락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셋째, 머리카락을 위한 이 가장 저렴한 보약은 수면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는 간과 심장을 비롯한 여러 장기가 혈액을 거르고 독소를 배출하며 손상된 곳을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밤 12시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걱정을 하며 깨어있다면 몸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합니다. 그 결과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하며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장이 쉽게 피로해지며 머리카락도 빨리 휘어지고 많이 빠지게 됩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일주일에 최소 4에서 5일은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TV와 휴대폰을 끄고 잠시 가만히 앉아 천천히 호흡하며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하거나 따뜻한 생강물에 족욕을 하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마지막은 감정입니다. 많은 머리카락이 영양 부족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걱정 때문에 빨리 휘어집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하고 수면을 방해하며
혈관을 수축시켜 두피로 가는 혈액을 줄입니다. 모낭이 수년 동안 굶주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생강팩은 마음을 달래는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가만히 앉아 따뜻한 생강과 코코넛 오일로 두피를 마사지할 때 그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호흡과 피부에 닿는 온기, 은은한 향기에 집중하도록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고 머리카락이 영양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심장과 신경계가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매일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유지한다면 생강 코코넛 오일 팩은 단순히 하나의 요령에 그치지 않고 머리카락과 몸이 함께 회복되도록 돕는 건강한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바꿔야 할 것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를 간단한 생활 계획표로 정리해보면 모든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일주일 생활 샘플을 제안해 드리니 자신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 보십시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머리카락 관리의 날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날들은 저녁 67시쯤 너무 배부르지 않게 가벼운 저녁 식사를 마칩니다. 8시경에 생강 몇 조각을 넣은 따뜻한 물을 준비해 이마에 땀이 살짝 맺힐 때까지 족욕을 합니다. 그 다음 9시 30분쯤 발을 닦고 생강 코코넛 오일 팩을 시작하여 15분간 두피 마사지를 하고 2030분간 수건으로 감싸둡니다. 10시 30분경 미온수로 가볍게 머리를 감고 머리카락을 말린 뒤 잠잘 준비를 합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3번, 몇 달간 꾸준히 하면 몸이 확실한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른 날들에도 작지만 꾸준한 습관을 유지합니다. 매일 아침 의사의 동의하에 따뜻한 생강 꿀차를 마시고 검은 깨, 검은 콩 혹은 통곡물이 든 아침 식사를 합니다. 낮 동안에는 녹색 채소 섭취를 늘리고 튀기거나 너무 단 음식은 줄이려 노력합니다. 매일 저녁 팩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 5분간 천천히 호흡하며 휴식하고 가능하다면 11시 전에 잠자리에 듭니다. 비록 예시 일정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실 줄 압니다. 얼마나 해야 효과가 나타날지, 유전 때문이라면 소용없지 않을지, 겸색 중인데 사용해도 될지, 기저질환이 있으면 위험하지 않을지 등입니다. 그런 질문들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래서 끝내기 전에 많은 분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빠르게 답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간에 대해서입니다. 보통 올바르고 꾸준하게 하신다면 약 46주 후에 첫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두피가 건강해지고 건조함과 가려움이 줄어들며 빗질이나 샴푸 시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이 점차 줄어듭니다.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더 짙어지는 것을 뚜렷하게 보려면 보통 23개월, 체질에 따라 그 이상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은 고유의 성장, 휴지, 탈락 주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몸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급해하지 않고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둘째, 유전적인 요인으로 흰머리가 많다면 생강과 건강한 생활 방식이 유전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흰머리가 늘어나는 속도를 늦추고 두피의 질, 수면 및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본 많은 분은 젊은 시절처럼 완벽히 검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이전보다 훨씬 튼튼하고 덜 희며 본인 스스로 훨씬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셋째, 현재 염색 중이더라도 생강 코코넛 오일 팩을 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색 직전이나 직후에는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두피가 화학 성분에 민감해져 있어 자극을 받기 쉽습니다. 두피가 회복되도록 며칠 시간을 둔 뒤에 하십시오. 동시에 가능하다면 염색 빈도를 줄이고 자극이 적은 염색약을 선택하십시오. 목표는 단순히 색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두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넷째, 두피 질환, 당뇨, 심혈관 질환, 혈액응고 장애가 있거나 여러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생강을 조건부 선택지로 생각하십시오. 즉,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고 아주 약한 농도와 좁은 부위부터 시작하여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생강은 의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생강은 탈모 치료제, 혈압약, 심장약,
당뇨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만약 병행하고 싶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그들이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십시오.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흰머리에 관한 이야기가 단순히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혈액, 간, 신장, 수면,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걱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큰 정원과 같고 머리카락은 그 땅에서 피어난 꽃일 뿐입니다. 땅이 척박하고 물이 독하며 공기가 오염되었다면 꽃에 아무리 물을 많이 준들 꽃이 오래 아름답기는 어렵습니다. 흙과 물, 빛을 모두 돌볼 때 비로소 꽃은 오래 지속됩니다. 50세 이후 제가 전하고 싶은 천천히 사는 철학은 간단합니다. 20대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60대, 70대, 80대에도 여전히 주도적으로 살며 약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병상에 누워 지내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자신을 위해 아주 작은 일 하나만 해보십시오. 한 번의 머리팩, 한 번의 족욕, 몇 분간의 깊은 호흡, 그리고 자신을 탓하는 대신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세월과 함께 쌓여 훨씬 가벼운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생강, 코코넛 오일, 흰머리, 그리고 천천히 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어쩌면 배우자가 모자 속에 흰머리를 감추고 있을지도 모르고 가족 중 누군가가 늘 탈모로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이 이 정보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한번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더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댓글창에 나는 일주일에 3번 생강으로 두피 마사지를 하겠다. 혹은 나는 오늘부터 더 일찍 자겠다. 과 같은 다짐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이는 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매일 건강하게 살겠다고 주도적으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쉽고 친근한 정보들을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것 또한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주도적으로 살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작은 약속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인생은 머리카락이나 탈모 걱정 없이 그리고 자신이 짐이 될까 두려워하지 않으며 훨씬 가볍고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한 모든 내용은 교육적이고 공동체적인 목적이며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식단,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생강팩이나 생강차 섭취를 포함한 어떤 방법이라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늘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